자, 오늘 8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비밀번호 체크하는 거. 비밀번호 체크하는 로직을 추가해줬고, 기능상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멤버 조인을 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했는데 서로 다르다면 넘어가지 않고 계속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게끔 하는 로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이 끝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아이디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아이디 쪽에서 중복 체크를 하는 것도 사실 지금 비밀번호를 체크하는 거랑 되게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비밀번호 체크는 그냥 여기서 입력받은 얘네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애를 한번 뒤집어 까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그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다면 이제 가입이 안 되고 다시 입력을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로직이 구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리스트를 멤버스를 다 까봤는데 그 안에 지금 입력한 아이디가 없다면 중복된 게 없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가입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디 입력을 받는 이 부분을 자,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무한반복문으로 걸어줄 거예요. 이게 무한반복문이면 사실 이 밑에 있는 이 로직들은 못 가는 거죠. 이 반복문 들어왔을 때 뭔가 브레이크 걸어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반복문 안에 갇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일단 얘도 이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도 지금 패스워드 입력이랑 똑같은 거죠. 이 와일문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밖으로 좀 빼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unreachable 코드고, 이렇게 지금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런 애들이 지금 똑같이 밖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데 위에다가 두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보통 이런 애들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위로 올리곤 합니다. 이건 그냥 이제 개인의 취향이 좀 들어가 있는 구성의 문제예요.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변수를 위에서 먼저 자리를 잡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갖다 쓰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객체 만들어서 쓸 때 설계도 안에 메서드 같은 거, 생성자 같은 거 하기 전에 맨 위에 변수부터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이나 멤버만 봐도 변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생성자, 변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생성자, 그리고 메서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죠. 이건 비슷한 거예요. 어떤 함수가 시작되기 전에 변수를 먼저 위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 형태일 뿐이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가 밑에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들 쓰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시고 나서 프로젝트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될 텐데, 프로젝트 분석을 할 때도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얘가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다면 그냥 뭔가 이 변수가 이 안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오히려 분석하기 편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모습을 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아, 밑에서 어떤 이거에 대해 이런 변수에 대한 값이 정의가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일단 무얼로프 안에
아이디 입력을 받는 애를 가둬놨어요. 그러면 계속 아이디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탈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하나 해줄 겁니다. is joinable login id 라고 하나 지어줄게요. 자,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함수 실행문 하나 적어준 거죠. 메서드 실행하겠다 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함수명을 is joinable login id 라고 적어줬을 뿐이고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보자면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다 라는 말이겠죠. 이 함수가 실행되고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가 남는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인지 아닌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제가 방금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인지를 찾아내는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면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true라는 값을 받으면 되겠죠.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문을 걸어줬죠. 그래서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온 결과가 false, 가입이 불가능한 아이디라면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던 멤버스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일 테니까 그때 false로 이제 반환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false라면 가입을 할 수 없는 애니까 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인자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이 로그인 아이디를 활용을 해서 이 아이디는 은는으로 하죠. 은는. 이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해주고요. 여기는 F가 돼야겠죠? 자, 이러고 나서 얘가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한다면 아이디 입력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continue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if문을 들어갔을 때 이게 거짓이라서 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여기에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실행이 되려면 지금 아이디가 중복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니까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줄게요. 자, 이제 구조는 끝났어요. 이러고 나서 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create method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return 타입을 불린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인자값에 따라서 매개변수도 잘 들어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메서드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게시물을 한번 까봐가지고 게시물 안에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들어있다면 false를 주는 거고, 없다면 true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리스트 까보는 거죠. 그럼 여기 했던 거랑 많이 유사하겠네요. 우리 이미 여기서 만들었던 얘네들이랑 되게 유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가져와서요. 요거까지 가져올게요.
여기까지 가져와서 우리 걸로 좀 바꿔줄 거예요. 예, 이름은 당연히 좀 바뀌어야 될 거고, get member index by id가 아니라 index by login id를 하면 되겠죠. login id. 우리 여기서는 입력값 받는 거였잖아요, id가. 근데 여기서는 입력값이 login id니까 login id를 가지고 여기도 좀 이름 바꿔줄까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하고자 하는 거랑 의도가 좀 더 맞게 바꿔주고, 얘는 이걸 리턴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메서드 또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구조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article index by id랑 article by id 이거 두 개의 구조 만들어 놨던 이 메서드 안에 로직을 최대한 활용을 할 거예요. 얘네를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니까. 대신에 이 구조는 비슷한 기능을 할 거니까 이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서 아티클이랑 멤버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걸 가져다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내용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내용으로 바꿔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를 만든 거고요. 얘도 create 메서드를 해줄게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이거 가져와 보면 되겠죠. 가져와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멤버스. 이거는 멤버스 리스트를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겠다 하는 반복문이었고, 여기는 멤버 로그인 아이디가 되겠죠. 얘도 로그인 아이디가 될 거고요. 제가 뭐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이퀄스로 하죠. 문자열의 비교니까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기능을, 그 로직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쵸? 크게 뭔가 엄청난 걸 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그 방식을 개발해낸 게 아니고요.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이 로직 돌아갔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멤버스를 한 번씩 다 까보겠다고. 그죠? 이 향상된 포문으로 인해서 멤버스가 처음부터 0번 인덱스부터 얘가 가지고 있는 총 크기까지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 까보겠다 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얘는요, 까봐서 처음부터 이제 0번, 1번, 2번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가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같다면 이라는 거잖아요. 같을 때 i를 줘야죠. 그래야 얘 같은 애가 있는 인덱스를 아는 거니까. 여기까지 똑같은 거고, i 증가시키는 거. 왜냐면 이 향상된 포문에는 i를 초기값을 설정해 주거나 스텝을 적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상된 포문을 쓸 거니까 이 두 개 i라는 임의의 요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 equals 같다면 이라는 조건이 안 땄어요. 거짓이라서 return i가 안 됐어요. 그러면 return -1. return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멤버스 안에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가 안 들어있으니까 가입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가 -1이 아니래요. 인덱스가 -1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인덱스가 -1이 아니다. 그죠? 중복된 아이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에 return false 넣어주고, 중복된 아이디가 없다면 true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리턴 i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리턴 i가 있다는 얘기는 멤버스를 까보니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멤버스 안에 이미 있더라,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중복된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은 가입을 정상적으로 시키면 안 되니까 펄스를 리턴을 줘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여기죠, 여기 이 조건에 여기 리턴으로 펄스가 남으면 이게 조건이 참이 되니까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을 받게끔 컨티뉴 올려버리는 거죠. 얘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냥 반대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면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받으면 일치하는 게 없다라는 거니까 true로 주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게 이 조건물을 타지 않고 거짓이 돼서 true가 리턴이 안 됐으면 이거 안 타는 거니까 리턴 false 리턴을 될 거고요. 이러면 일치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별로 상관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조건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니까 이 true랑 false의 위치가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id 중복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멤버 조인 했을 때 테스트 얘는 비밀번호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는 거 정상적이고요. 자, 지금 1번 회원이 아이디가 테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로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잘 나오네요. 다른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잘 넘어가고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테스트 2. 얘도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잘 나오죠.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 기능이었어요. 자, 여기를 보면요, 얘랑 똑같죠. 지금 비밀번호 확인할 때랑 여기 위에 있는 이 구조는 똑같죠. 지금 뭔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체크가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입력을 받게 한다 라는 거는 다음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 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입력을 받게 하려면 뭔가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복문이 필요한 거고, 그 반복문을 빠져나갔다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달성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력받는 걸 반복문 안에 넣어준 거고요, 무한 루프 안에. 그리고 나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다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위로 올려 보내고,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조건 반복문을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다음 거 진행을 해라 하는 거죠. 얘도 똑같은 거였죠. 반복문 안에 입력받는 거 넣어주고요. 왜냐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를 만났을 때는 다시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 넣어준 거고,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가 있는 거니까 다시 입력받아라 로직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브레이크, 반복문 빠져나가서 이제 다른 거 해라, 밑에 있는 거 해라 하고 있는 거죠. 이 위아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얘는 비밀번호라는 거는 따로 어딘가에 저장을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멤버 회원가입이 완료될 때 하는 거고, 그 전에 얘네들이 서로 입력받은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 둘의 값으로 바로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저장해놨던 멤버스랑 지금 입력한 애랑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 멤버스 가져와서 폼은 넣어줘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메서드화 시키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메서드도 여기 안에 만들어져 있었고, 아티클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메서드만 만들었고, 그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하나 호출했고, 인덱스 가져오는 거, 그리고 직접 비교해서 결과 넘기는 거, 이거 두 개잖아요, 세트로. 사실 지금 멤버 조인 같은 경우는 이걸 굳이 안 써도 되기는 해요.
그냥 요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겠죠. 요 안에 뭐 향상된 폼을 넣고 하면 해결이 되기는 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활용해 본 거예요. 사실 이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멤버 조인의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이 아이디를 쓸 게 없다면, 다른 데에서 이 아이디에 아이디를 넘겨줌으로써 인덱스를 가져와 가지고 뭐 멤버스에서 뭔가를 꺼낸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없이 이거 하나만 만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얘는 그런 불필요한 기능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로도 되는 건데 다른 데서도 뭔가 쓸 것 같다 라고 하면 얘까지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인덱스를 찾는 게 있는 게 좋은 거고, 인덱스 찾는 게 다른 데에서 필요가 없다 라면 이거 하나만 이제 이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을 그냥 로직으로 바꿔서 여기서만 처리를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기능은 끝이 났고요. 우리가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이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바 MVC 패턴이라고 있어요. 뭐가 좋을까? 이 말들이 좀 어려우실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바에는 여러가지 디자인 패턴이 존재를 해요. 자, 자바의 코드를 구성할 때, 자바의 코드, 프로젝트 코드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많이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보다 더 먼저 개발이라는 거를 접하고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다 보니 이제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리팩토링 하면서 소스를 좀 분할을 시켰던 것처럼, 나눠놨던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너도 나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모양이 생긴 거예요. 이런 코드를 나눠서 분리하는 이 모양이 이제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거죠. 그렇게 일치해서 만들어진 게 이 디자인 패턴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왜냐면 뭔가를 만들어낸 모양이니까 그냥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패턴으로. 그게 디자인 패턴인데 요 안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MVC도 있고요, MVVC였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냥 MV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엄청 많아요. 요 안에는 뭐 싱글톤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사용하나?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거는 MVC예요.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델 앤 뷰예요. 모델 앤 뷰. 모델 앤 뷰 패턴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요, MVC 모델 앤 뷰, 모델 앤 뷰. 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을요 보여주는 애가 있고요, 조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앤 뷰라고 하는데 이게 플레임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C에 대한 부분이 이름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MVC 패턴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앤데, 여기서 말하는 이 뷰는요, 화면 UI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갔다. 여기 보이는 이런 화면 있죠, 이런 모양, 화면의 모양과 이런 구성, 뭐 여기에는 이런 그 언론사들 나오고요, 여기에는 뭐 로그인이 있고, 여기에는 뭐 광고 나오고, 여기에는 뭐 쇼핑, 여기는 뭐 글들, 이런 구조 있죠. 이런 걸 다 UI라고 해요. 보여지는 거, 이게 뷰예요, 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웹앱 개발 과정을 들으시게 되면은 JSP라는 걸 통해서 이런 화면단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JSP는 이제 프론트엔드 수업과 연계되는 HTML 태그랑 거의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CSS를 통해서 이런 모양들을 좀 이쁘게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애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 단에서 관리해주는 기능들 제외, 이런 보여주는 기능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섞어서 한 번에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이런 하나의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웹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좀 노출이 되면 좀 그러니까 잠깐 영상을 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실 게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 거고요. 그 컨트롤러로 얘네 지금 짜여져 있는 이 코드를 또 분할을 해줄 거예요. 역할을 더 줄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소스는요, 현재 우리 소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저희 거 전체적인 큰 틀만 보면 이렇게 하는 우리 소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든 이제 게시판 기능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게시판에 입력을 하죠. 그럼 게시판이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입력값을 보여줘요, 콘솔에다가. 그쵸? 지금 이런 과정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기능이 요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다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앱이죠, 앱. 메인 메서드에 있는 애를 앱으로 옮겨줬잖아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의 부하를 많이 줄여줬죠. 근데 옮겨주다 보니까 결국 앱이 다 가졌죠. 얘가 메인 메서드에 있는 거 다 가져왔잖아요. 그죠? 얘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너무 하나에 많이 쌓여버리면 얘도 부담이 돼요. 메인 메서드보다는 부담을 더 줘도 되긴 하지만 얘도 너무 부담이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내 업무를 좀 일부 나눠줄 두 명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게 왜 두 명인지는 지금 보세요.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앱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게시판 기능은요, 크게 아티클 영역이 있고요, 멤버 영역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아티클과 멤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멤버 조인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티클 기능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앱이라는 애가 이 아티클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밖으로 빼줄 거고요, 이 멤버라는 영역도 밖으로 빼놓을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거 관련된 기능은 네가 해, 이거 관련된 기능은 네가 해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해야 될 기능들은 뭐예요? 네,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상한 명령어 들어왔을 때 입구 컷,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이런 식으로 입구 컷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종료, 이런 것들만 가지면 되는 거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분리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리를 시키는 기능을 우리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분리를 할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최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도식화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기능을 가지고서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크게 그렸네요. 좀 작게.
제가 왜 색을 나누는지 살짝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그린 게 좀 많아요. 얘가 유저예요. 사용자죠. 사용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그 요청을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요청을 직접 받고요, 이 요청을 직접 받아서 직접 처리해주고 있죠. 이렇게 1대1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앱에다가 그냥 들어와서 얘가 바로 결과를 알려주는 이 방식인데, 얘는요, 이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먼저 이 요청을 판단해요. 아, 이거는 누구에 관한 업무구나, 아니면 내 선에서 처리를 해야겠구나 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 여부에 따라 여기든 여기든 나눠줘요, 적절하게. 그럼 만약에 여기로 들어왔다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 업무를 보고, 아, 이건 내가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내 선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겨줘야겠구나 판단하고 또 넘겨요. 그리고 얘가 또 넘겨요. 얘가 최종적으로 어딘가에 접근을 할 거고, 얘가 다시 넘길 거고요, 얘가 다시 넘기고, 얘가 다시 넘기고, 얘가 다시 넘기고, 얘가 넘겨줄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이 과정을 한 번에 못해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건요, 이 그림만으로 보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편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려면요, 원래 걸리는 시간에 몇 배는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그 작동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다 분리를 시켜서 이 단계를 거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과정들을 얘는 한 번에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무조건 한 단계 한 단계씩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거고, 만약 자기 선에서 처리가 되고 다음으로 안 넘어가도 되는 애라면 거기서 뒤로 안 보내고 다시 앞으로 보내서 다시 한 단계씩 갈 거예요. 지금 우리 걸로 보면요, 얘를 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목표예요. 얘가 앱이라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아티클 멤버, 아니 아티클 멤버란다, 멤버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마 저희 수업 때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도상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멤버 서비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티클 다우, 얘는 멤버 다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들렸다가 와야 되는 곳이 DB예요. DB.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게시물이라던가 멤버라던가 만들면 어디에 저장해요? 네, 리스트에 저장을 하죠. 어레이 리스트 객체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 놓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저장은 다 얘가 할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결국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도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걔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면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도 맨 앞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에 생성하도록 여기다가 그 메소드 호출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얘를 안 해주면 밑에 아무리 기능이 있어도 테스트 데이터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꺼지고 나서 다시 재시작을 하면 결국 얘네는 새로 만들어지는 객체니까 비어있을 거고, 거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게시판이 그런가요? 안 그러죠. 우리가 뭔가 작성을 해놓으면 삭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 게시글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게 이 DB예요. 이 DB는 지금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DB입니다. 그리고 DB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 DAO라는 애가 직접 얘랑 연결이 돼서요, 얘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보내서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DAO가.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그러면 이름을 써줬으니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유저가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우리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앱한테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은 기능 중에 뭐 로그인을 하겠대요.
우리는 회원가입까지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로그인은 아직 없죠. 로그인을 하겠대요. 그럼 얘가 그 기능 없어, 안돼, 돌려보내는 거죠. 뭐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는 처리가 있고, 얘가 요청을 보내요. 근데 그게 뭐 아티클 리스트래요.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 네 거잖아, 얘한테 넘겨요. 그럼 얘가 아티클 리스트 오케이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컨트롤러의 기능을 넣어 놓을 건데, 나중에 가면은 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서비스로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기능은 얘가 할 거예요. 기능 로직은 얘가 갖고 있을 건데, 이제 서비스한테 오케이, 이거 리스트 들어왔어, 네가 기능 좀 실행시켜줘 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그걸 받아요. 받아서 오케이, 기능 수행할 건데 그러려면 DB가 필요하네. 나는 DB에 못 들어가. 다오야, DB 가서 리스트 좀 갖고 와. 그럼 얘가 오케이, 내가 DB 들어와서 리스트를 요청을 보낼게. 얘가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그 리스트 왔으니까 너한테 줄게. 그럼 얘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구성을 짜서 얘한테 줘요. 여기 리스트 왔어. 그럼 얘가 다시 앱한테 리스트 왔으니까 이제 보여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모든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VC나 MVCC? 뭐였지?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패턴들에 따라서 이 틀이 조금씩 달라지긴 할 텐데요. MVC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방식이에요. MVC가 이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 컨트롤러까지만 만들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서비스가 없으니까 기능을 그냥 얘가 물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DB에 접근할 게 아니니까 다오도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 없으니까 우린 컨트롤러까지만 넘겨주고 얘가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수행해서 다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저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자바를 더 이해를 하시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패턴이나 이런 것들 지금 보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아마 웹앱 개발 수업 들으시면, 이어서 들으신다고 하면 거기서는 아마 가르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다 드렸고,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